시장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그동안의 중국의 경기 회복이 사실 네. 좀 느렸고, 네. 예,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좀 아직도 하반기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샤오미 쪽에서도 자사 공식 계정을 통해서 AI 글래스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샤오미가 이번에 두 가지 제품을 네. 이제 새로 발표를 했죠. 하나는 말씀하신 그 AI 글래스인데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 자율주행 사고로 인해서 발표가 연기가 됐던 이제 전기 SUV 네네. V7이라는 기종이 이제 네. 다시 발표가 됐죠. 네. 샤오미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 제품을 뜯어보면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세계 첨단 제품에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을 중국만이 가능한 가격으로 낸다. 뭐 이런 것인데요. 지금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LLM 모델이라든가 네. AR이라든가 AI 그 강화 기능 같은 것이 전부 들어갔고 디자인도 상당히 훌륭해서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SU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대형 SUV인데 가격이 25만 위안 정도여서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전기차도 지금 SU7 전기차 네. 출시 1년 만에 테슬라 모델 Y를 겨냥해서 네. 이제 출시가 또 됐잖아요. 네. 예. 이 부분이 이제 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사실 처음 발표했던 모델은 맥라렌 스타일의 이 스포츠카였어요. 그래서 일종의 슈퍼카였죠. 당연히 가격이 비쌌고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는 샤오미가 자신의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발표된 것은 SUV로 대중성이 있는 가격 또한 대중성이 있는 가격으로 내는 것이어서 네. 실제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이번 제품에 더 기대를 걸고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중국의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소식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실 이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우뚝 서게 네. 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판매 부진 그리고 재고 증가에 좀 직면을 네, 하면서 생산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사실 BYD뿐만 아니라 네. 지금 중국 전기 자동차 업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죠. 네네. 지나치게 생산하지 않았는가? 네네. 재고가 너무 많지 않은가? 너무 많이 밀어내기식 수출을 해놓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사실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 한 가지 많은 분들에게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샤오미 이번에 비아디가 겪고 있는 지불 지연 문제. 이것은 사실 중국의 거대 기업과 거래하는 거의 모든 협력업체가 겪는 현상이고요. 몇 달 정도 후에 결제를 해주는 건 지금 현재 중국 시장 환경에서는 거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네네. 심지어 1년, 2년이 넘도록 그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이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과 그리고 행정 지도가 시작이 됐다는 게 더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중국 국영 기업들에 대해서도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지연된 지불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불하라 이렇게 독려를 시작했거든요. 네. 아마 이런 정책이 중국 기업들에게 주는 대단히 그 환영받을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지적되고 있는 내수 진작 정책의 한 방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렇습니다. 경영 악화로까지 가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네. 전기 자동차 업계 중에서 예. 비아디는 가장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까지 한 그 배경에는 사실은 정부의 동료가 있지 않았겠는가.
모든 정황이 경기 진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네. 경기 진작이 잘 안 되니까 네. 또 GDP도 올려야 되니까 네. BRD 같은 거대 기업 그리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한테 많이 생산하도록 독려를 한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BRD 같은 대형 업체가 그런 과다 생산을 장기간 하게 되니까 네. 거꾸로 전기자동차 공급망 쪽에 무리가 가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저는 보시는 상당히 그 거네요. 의심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 소비 시장을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차오 열풍부터 해서 네. 알리익스프레스 또 판도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가성비를 추구하는 열풍도 불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재미있는 현상들 네.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좀 거시적인 경제에 영향을 받는 현상일까요? 일단 그 가성비를 찾는 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비 부진이라는 네.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네. 실제로 지금 거의 과거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중국의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돼 왔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득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부동산까지 엉망이 되니까 돈을 쓰기가 힘들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성비 위주로 시장이 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네. 여기서 고차오라는 풍조는 사실은 우리 중국산도 세계 인류 제품 못지않아 우리 중국의 문화 제품, 우리 중국 브랜드도 뭐 세계 제일이야. 뭐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급품에 대해서 내려지고 있는 소비자의 판단이고 그리고 이 조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성비 위주의 소비와는 대조적으로 보이긴 네, 하지만 네. 실제로 그 영역에 들어가서 보면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고급인 세계 인류 브랜드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이것을 모순된 현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결이다. 네, 한 네네. 조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 베이징 오픈 경매에서 피규어가 네.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돼서 네.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예. 지금 그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은 네. 대중적인 소비의 패턴과는 좀 다른 그런 소비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비에 해당이 되는 게 지금 제품 이름을 제가 라부부라고. 예, 라부부라는 인형이 요즘 중국에서 대인기입니다. 네. 이게 어떤 사회 현상으로 대표적인 사회 현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 라부부는 그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던 중국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인형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북유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공급이 모자라서 이미 그 중고품 시장에서 2배, 3배 되는 가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 소식이 중국 내에 전해지면서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도 라부부 하나 확보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많이 사면서 중국 내에서도 라부부 붐이 일고 또 말씀하신 고차오하고도 연결이 네. 되고 네. 우리 중국 디자이너의 제품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되고 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중국의 젊은이들 입장에서 네.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이 돼도 봉급이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긴 어렵고 앞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부부 인형을 사두면 네. 나중에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좋은 희귀하니까. 투자다. 예. 네네. 사실은 옛날에 보면은 그 우리 많이들 자셨던 네. 보이차 예. 또 그런 붐이 일었었고요. 또 마오타이 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붐이 있었죠. 그래서 부자들은 마오타이를 한 100병, 뭐 한 트럭 일단 보유하고. 예, 보유해서 창고에 놓으면 네네. 1, 2년 후면 또 몇 배 가격이 되니까 네네.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또 이제 거차오 열풍의 하나의 예시로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 내수의 수요가 약해지면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이 수출 압박도 심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수 회복이 좀
성급할 것 같습니다. 어떤 키워드, 어떤 열쇠를 가지고 중국 내수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에서 내수 진작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네. 정부도 알고 기업도 알고 네. 국민도 알고 심지어 미국도 알고 유럽도 알고 전 세계가 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수 진작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국같이 거대한 규모의 경제에서는 네. 어떤 그 수단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그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소득이 지금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소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소비 진작은 큰 결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네네. 지금 이구 환신 정책으로 억지로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소비 경향도 이구 환신 정책이 사라진다면 과연 이어질 수 있는가? 네. 이것조차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네. 또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그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네. 이구 환신에 쓸 예산이 모자라서 이구 환신 오늘까지 네. 뭐 이런 성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단기간 내에 중국의 내수 시장에 큰 전환점이 올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 이 전략구를 찾기가 탈출구를 찾기가 네. 어려워 보이는데 이 가운데 외부 변수도 있잖아요. 네. 미중 관계라는 네. 그 정말 단연히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외부 변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이제 막 어제 막 중국과 서명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네. 뭐에 대한 서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미중 관계에 대한 양상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려감을 낳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7월 8, 9일에 이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연장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했죠. 그것 또한 현재 미중의 그 관세 협정 또는 무역 협정 협상이 사실 단기간 내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전 세계이긴 하지만 네. 말이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그 히토류를 무기로 썼었는데 히토류를 풀어주고 유럽 쪽은 가시적으로 풀어주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무기라든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는 소위 민관 양용 대상이 되는 물질은 배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그 해소됐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미중 간의 그 원하는 것들이 네. 서로 지금 그 엇갈리고 마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관적인 전망을 그런 상황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 압박은 더 거세질까요? 기술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중국이 이제 15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거든요. 네. 매 5개년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중국은 5년 후에 이룰 결과를 이렇게 그 목표로 선언을 하는데요. 아마 다음 5개년 계획에서는 기술 독립, 자주 기술 개발이 큰 목적이 될 것 같고 아마 그 목표 수준도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따라잡는 쪽에 있었다면 네. 아마 다음 5개년 계획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추월하는 그런 목표를 세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와 지금이랑은 좀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많은 대비를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때랑 네. 비교를 했을 때는. 네, 네. 그러나 또 앞으로도 아마 자국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중국이 그런가 하면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AI 등 첨단 산업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이 분야의 우리 기술과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중국의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거론하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기술 제품, 네. 전기 자동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것은 중국에서는 다음 5개년 계획에서 미래 산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적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완성된 정책으로 지금 보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시대에서 중국이 직준 투자할 기술 분야는 그 외 부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AI, 로봇, 드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저고도 경제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차, 철도, 비행기를 했다면 네. 1km 상공 내에 돌아다니는 드론, 무인 택시 이런 것들과 연계하는 그것을 대규모로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전망이 엄청 좋은 분야 아닙니까? 그죠? 무시무시할 것 예. 같습니다. 중국이 또 한다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자, 여러 이런 도전 과제들이 아직도 산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력은 좀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겠네요. 저는 시쳇말로 네. 다음 그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뭐 아니면 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의 경제 정책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로 나가겠다는 것인데 네.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모두들 거기서 맞습니다. 발전의 그렇죠. 체증 현상을 겪게 되고요. 과연 중국이 이 난관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뚫어낸다면 그야말로 G2다운 G2로 성장할 것이고 뚫어내지 못한다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중국 경제의 난맥상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 어느 쪽이 나올지는 정말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쟁도 하지만 의존도 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약간은 있거든요. 예, 공급망이라는 게 원래 이 갈등이 생길 때는 네. 수요처 측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고요. 네. 협력이 잘 될 때는 공급자 측이 마음이 네네. 급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보면 세계 정세가 더욱 모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어딘가로부터 무엇을 사와야만 되는 국가. 네. 사실 대표적인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더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면이 그동안 많이 강조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에서 어떻게 공급원을 제대로 확보하느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도 염두를 네.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항생지수가 그런가 하면 연초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중국의 이 중화권 증시에 대한 접근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그 중국의 주가가 뛰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미중 관계가 실제보다 네. 상당히 그 포장이 돼서 모순이 많이 해결된 것으로 보는 여론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에 좀 리스크를 줄여보는 경향이 네.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 쪽이 어지럽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자금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중국 쪽 증시라든가 중국 쪽의 자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이 될 텐데 하반기에 만일 미중 간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네. 쪽으로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 간의 관계를 좀 더 집중해서 저희도 봐야 되겠네요. 네, 만일 미중 관계가 호전된다면 네. 중국이 그 금융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만일에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자본들 또 투자들이 중국으로 거의 몰릴 수도 있겠어요. 밀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중국의 산업에 대한 얘기부터 또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여러 가지 유의미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길 바랬습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 오늘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